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노마드 뮤트라는 닉네임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을 짧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왜 지금 명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저는 제일 처음 진행했던 사업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었어요. 2013년도에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때는 제대로 된 해외 구매 대행이라기보다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 제대로 된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20년 중국 구매 대행 사업으로 월 매출 1억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 중국 구매 대행 반자동 프로그램을 런칭했었고 그 중국의 배송 대행지를 운영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유튜브 보시면 대량 등록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더망고 솔루션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월 매출 1억을 달성하고 더망고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제 명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품 사업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매출 1억을 달성하고 그리고 2023년 올해는 이제 돈품사 커뮤니티를 처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명품 사업 가장 궁금한 내용들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조금 합칠 수 있는 건 합치고 요약할 수 있는 건 요약해가지고 좀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필요 자본금이나 이제 사입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소싱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나는 명품 아무것도 모르겠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좀 알려달라 그 다음에 뭐 재고는 어떻게 아는지 마진율은 얼마나 되는지 뭐 구매 대행으로 가능하다는데 아까 에루샤도 가능한지 그 다음에 뭐 세금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파는지 그 다음에 해외에서 사오면 사업자 통관이나 뭐 이런 관세 부가세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조금 이걸 다 듣고 나시면 이 정도는 명품 사업을 할 때 알아두시면 저 말고 다른 누구랑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실 거예요. 그러면 왜 명품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 들어오신 것 자체가 뭐 페이스북 광고를 보셨든 인스타에서 보셨든 아니면 유튜브를 보셨든 뭐 어쨌든 이런 돈 버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명품 사업 이외에도 많이 둘러보셨을 거예요. 뭐 대량 등록, 중국 구매 대행, 위탁 판매, 그다음 또 뭐 있죠? 뭐 아무튼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업들. 그래서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왜 저는 지금 명품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중국 구매 대행, 뭐 미국 구매 대행,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조금 제 경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대로 시작을 한 건 2019년도였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신사임당님 영상을 보면서 저도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때 국내 위탁 판매랑 해외 구매 대행 사업 두 개가 되게 핫한 이슈였어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는 국내 위탁 판매랑 해외 구매 대행 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을 했죠. 국내 위탁 판매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마진율은 조금 적은데 이제 했던 역사가 좀 길었어요.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근데 중국 구매 대행은 뭔가 마진율은 조금 큰데 번거로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하고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유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그때 19년도, 20년도에는 완전히 그냥 이제 무주공산이었어요. 그냥 중국에 있는 타오바오나 1688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뭐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 올리기만 하면 매출이 그냥 계속 나왔어요. 뭐 팔기 싫어도 팔렸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매출이 잘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을 시간에 프로그램 통해서 어차피 중국어로 그대로 옮겨서 올리는데 조금 편하게 많이 올리면 프로그램으로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반자동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개밖에 못 올리는 사람들이 반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100개씩, 200개씩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반자동으로 올리고 있다 보니 이제 그 쇼핑몰 측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잖아요. 이렇게 쇼핑몰 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으로 막 10,000개씩, 100,000개씩 올라가는 게 한 번도 없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플랫폼들에서도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좀 심각하다. 그리고 솔직히 10,000개를 중국어로 올리면 몇 개나 살까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뭐 팔리는 거는 100개? 50개?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500개, 900개의 쓰레기 값들이 자꾸 쌓여서 비용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중요한가요? 저희는 반자동으로 올리다가 이제 또 대량으로 올리면 이제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10,000개씩, 5,000개씩 막 뿌리면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반자동에서 대량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량 등록 프로그램들이 막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으로 대량으로 막 올리다 보니 사실 마켓에서 제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너네 10,000개 이상 올리지 마. 그리고 대량으로 올리다 보면 무슨 문제가 막 많이 발생해요. 상표권, 뭐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도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막 연락을 40통씩, 50통씩 받아요. 그 전화 받는 게 무서울 정도로 연락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해외 구매 대행에서 어차피 대량으로 올리고 시간도 별로 안 들어요.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할 거면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국내 걸 리셀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두 명씩 해외 걸 하다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걸 팔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유명한 게 뭐였냐면 쿠팡 로켓 배송 제품을 쭉 크롤링 해가지고 그냥 스마트 스토어, 위메프, 티몬, 뭐 11번가, G마켓 옥션 다 뿌리는 거예요. 안 살 것 같잖아요. 엄청 많이 팔려요. 거짓말 안 치고 한 달 만에 매출 1억이 넘었고요. 대신 그 뒤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죠. 하루에 전화가 40통, 50통. 야, 너 내 제품 왜 마음대로 올리냐? 상표권, 저작권, 이미지, 네, 전부 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리셀은 합법이에요. 제가 이 이마트 물을 600원에 샀거든요, 조금 전에. 이걸 사서 제가 대표님들한테 1,000원에 팔아도 저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거를 제가 무단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저는 이 사업이 조금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가지게 됐어요. 매출은 많이 나오고 마진도 괜찮았지만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리셀 자체는 합법이지만 대량 등록으로 올리는 것 자체를 플랫폼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걸 해야 내가 5년, 10년 정도 꾸준하고 안정적이게 이 온라인 쇼핑몰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쿠팡 로켓 배송을 가져다 팔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G마켓 11번가 위메프 팀원 이런 거는 정상 기간도 너무 길고 이렇게 하다가는 조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다가 OK몰에 있는 제품들, OK몰이 뭐냐면 이제 명품을 조금 싸게 가지고 와서 100% 선사입 해놓고 판매하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OK몰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발란이나 트렌비, 리본즈, 머스트잇 이런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가는 아니었지만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제품들이 꽤 많이 팔리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명품에 대한 확신을 조금 가졌고 그때부터 명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뭘 선택하든 그건 대표님들 자유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저도 돈 되는 거는 다 하고 보는 성격인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걸 경험한 저로서는 명품 사업만큼 메리트 있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명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